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이제 함수의 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겠죠. 만약에 함수의 식이 있다면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뜻인데, 만약 함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할래? 라고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첫 번째가 함수식 구하기가 가능할 때가 있어요. 살짝 오른쪽 오면 함수식 구하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과연 그게 어떨 때일까? 그래서 각각의 문제 풀이법이 같을까 다를까 라고 하면 다르다가 되는 거야. 그럼 함수식 구하기가 가능할 때가 몇 가지 경우가 있지 하면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바로 다항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예, 그건 잠시 후에 선생님이 설명일 텐데 얘가 바로 킬러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거야. 얘가 바로 킬러를 풀어주는 열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말이 뜬다면 이거 킬러 문제를 푸는 열쇠구나. 참고로 이 과정은 기본 수투는 당연한 거고 만약 선택 과목이 미적분인 학생도 거기도 또 한 번 등장할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문장을 줍니다. 문장. 아니 문장이 뭐지 하면 상대방이 시험 문제 낼 때 나는 뭐뭐뭐뭐뭐뭐입니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뭐뭐뭐뭐를 FT라고 하자. FT라 하자 라는 이렇게 문장을 주게 돼 있어요. 아, 뭐뭐를 FT라고 하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의 내용인 거야. 함수값 내용. 바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최대값을 FT라고 하자. 최소값을 FT라고 하자. 넓이를 FT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학 1의 수열 파트에도 시그마 문제도 잘 나오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신에 거기는 이제 FK 대신에 뭐가 돼? AN이라고 하자. 이런 문장이 뜰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뭐 한다? FT의 식을 구한다 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배경이 깔리는데 이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뭐 중학수학, 수학원, 수투 이런 과정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첫 번째 뭐 한다? 배경. 최적화 정리를 하세요. 최적화 정리.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수학, 수학원, 수학투 이런 기타 등등등의 내용이 다 포함된 통합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는 뭐 한다? 아, 함수 FT의 식 또는 그래프를 구해오세요. 반드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바로 함수 FT가 라고 뜹니다. 함수 FT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함수 FT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FT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세 번째는 함수 FT의 함 상태가 등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는 세 번째 함수 FT의 함 상태. 함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상대방이 원하는 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2번을 반드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뭐다? FT의 식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어요. 꼭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 바로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함수 FT가 그리고 연속함수 fx가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 fx가 또는 다항함수 fx가 이 되는 거예요. 단 여기는 뭐가 붙어요? 하면은 최고 차수는 몰라요. 최고 차수는 말해주지 않겠다. 자, 그러면 이것의 fx가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fx. 그런데 플러스 뭐가 붙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결정이 붙냐면 그런데 and 바로 x의 관계식이 존재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가나다라는 조건문 안에 이 x의 관계식이 있던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yes. 그러면 이건 100% 함수의 식을 구하세요라는 게 본질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있으면 fx의 식을 구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fx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설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함수식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게 물어봤어요. 어떨 때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3번과 똑같아요. 함수, 연속함수,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 그 다음에 다항함수. 단 뭐한다? 기본적으로 최고 차수는 모른다. 이런 설정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뭐한다? and 대신에 x의 관계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줄까? 바로 나한테 상수값만 줄 거예요. 상수값만 줄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다? 이런 문제는 연산 문제가 아니고 해석 문제구나. 이게 되는 거죠. 연산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해석만 하고 빠지라는 거구나. 연산의 양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돼야 한다? 반드시 뭐 한다? 수치값만 취득하세요. 획득. 수치값만 얻은 후 구하는 값을 정리하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and 그 다음에 수치 대입이 된 거죠. 수치값만 얻어내세요. 어디서? 조건문에서. 어디서? 조건문에서. 조건문에서 수치값만 얻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을 정리한 다음에 그 수치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과정이에요. 다만 어떤 게 문제냐면 1번이든 2번이든 둘 다 뭐란 얘기야? fx의 식을 안 줬으니까. 뭐가 고민이냐면 어떨 때 구해야 되고 어떨 때 안 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게 식이다 하면은 식을 구해주면 되고, 식을 구하지 마 할 때는 안 구한다면 사실은 이 과정 어렵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한번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에다가 필기를 남겨두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살짝 먼저 정리해보면 여기 8페이지 이렇게 써있죠. 방금 쓴 거를 조금 더 여기다가 풍부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연습장 꺼내셔가지고 저걸 꼭 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떨 때 함식을 구해야 돼? 라고 한다면 바로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떴을 때 무조건 구합니다. 절대 명심할 거는 이해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만 해도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해했으면 동시에 외워버리세요. 이 상황 전체를 싹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두 번째는 문장 뭐뭐뭐를 FT라고 하자, 뭐뭐를 GT라고 하자라는 문장이 뜨면 무조건 이것은 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그래프를 그릴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함수 fx, 연속 함수 fx, 미분 가능 함수 fx,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fx. 그건 다항함수 뭐다? 나는 실수 전구안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권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x의 관계식이 있다면 이건 100% 이거는 식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하지만 3번을 빗대서 함수 fx, 연속함수 fx, 극한, 그러니까 연속함수, 그다음 미분 가능함수 fx, 당함수 fx가 나오더라도 x의 관계식 없이 상수만 존재한다면 이때는 절대로 함수를 만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짝 요 1번이나 2번은 잠시 후에 나중에 풀도록 해보고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앞에 서 있는 말하는 문장이 뭐냐? 한번 따라가 보니까 이런 설명이 됩니다. A가 뭐래? 0,2가 있대. 항상 기억하세요. 계속 반복해야겠지만 좌표, 축, 도형 함수예요. 뭐라고요? 좌표, 축, 도형 함수. 뭐라고요? 좌표, 축, 도형 함수. 예,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뜨면 무조건 그리는 겁니다.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마찬가지예요. 좌표, 축, 그 다음에 도형 함수. A가 0,1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0,2라는 좌표. 그 다음에 Y는 2라는 직선을 그어주세요. 예. 그런데 여기 위에 T,2가 있대요. 네. 그러면 OP가 뭔데? 원점입니다. 원점5와 그 다음에 P를 연결하는 이것의 수직 이등분선,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과 교점을 B라고 합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상대방이 시킨 내용 그냥 따라서 표현해 본 거야.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삼각형 ABP의 넓이를 FT라고 하자,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을 풀려면 이제부터는 위에 있는 FT를 구해야만 그 다음 질문을 받아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ABP가 뭔데?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값 가져와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ABP라는 것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의 넓이네. 예, 여기는 X값 차이니까 T겠지? 예, 요 값만 구하면 되겠네. 예, 이 값을 구하려면 B값 알아야겠네. 예, B를 구하려면 이 직선 구해야겠지. 네, 그러면 직선 하려면 뭐가 필요해?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구하는 값에 맞춰서 역추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냐? 그러면 2분의 t, 중점이니까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라고 했더니 t분의 2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t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y-1은 x-2분의 t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t다. 이걸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tx 플러스 4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이 뭔데 하면 0,4분의 t제곱 플러스 1, 그것이 바로 b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표기해주면 0,4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건 y값 차이니까 2에서 빼준다면 2-4분의 t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 1-4분의 t제곱이죠. 이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학생들 중에 아니 이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건 t가 0하고 2 사이다라는 걸 주는 겁니다. 만약에 0을 넣어주시면요, 여기가 1 나올 거고요. 2를 넣어주시면 여기가 4분의 4는 1 나오니까 합치면 2 나옵니다. 그러면 기껏 했자 0부터 2까지면 B라는 것도 1부터 2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럼 맞네. 그러면 FT가 뭘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T, 높이는 현재 1-4분의 T제곱. 제한 범위는 0부터 T가 2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식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차가 음수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것의 최대값 가져와 0부터 해서 어디까지? 2까지 범위에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FT를 구하면 FT를 갖고 질문할 수 있는 무슨 값? 여기는 최대값 가져와. 다음 같은 무슨 극대값 가져와. 최소값 가져와. 이런 질문을 모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뭐를 FT라고 하자 하면은 먼저 FT를 구한 후 해당 질문을 따라가면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겠죠? 이것은 2021년도 9월달 모평에 봤던 문제인데 오답률이 75예요. 엄청 쉽죠? 엄청 쉬운데 애들이 많이 틀린다. 이유가 뭐냐? 연속인 두 함수 fx와 gx가 뭐예요? 함수씩 안 줬어요. 함수가 안 줬는데 첫 번째 이게 뭐예요? 부등식. 그런데 정의역 x값 몰라. 이건 뭐야? 그래프 그려줘.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프 그리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 식 만들 거야 말 거야? 그 결정적 힌트를 주는 게 바로 이분들. 이게 되는 거야. 바로 뭐예요? x의 관계식 주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라? fx 더하기 gx는 x제곱 더하기 3x고 곱해서 이거래. 아, 그럼 이거 혹시 x제곱 더하기 1과 3x 마이너스 1 아닐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더해보니까 1하고 마이너스를 지워진다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는 뭐다? 누가 fx고 누가 gx냐? 라고 묻는데 나는 뭐라고 했어? 무조건 큰 건 다 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2차 함수만 갖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첫 번째 이게 무슨 얘기일까? 봐라. 여기가 x제곱 더하기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1이다. 오케이.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3x-1이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지워보고 x제곱 더하기 1하고 3x-1의 관계성을 따져보니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이더라. x는 얼마 나와? 1과 2가 나오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는 반드시 뭐 한다? 요거와 두 번 만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좀 과장되게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는 뭐야? 하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야, 나는 이 흰색과 주황색 중에서 큰 놈은 다 내 거야. 아, 큰 놈은 다 fx야. 그럼 큰 놈이 누구야? 여기가 fx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는 주황색 따라가지요. 이게 되는 거야. 큰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보다 크면은 흰색이 주황색보다 크다면 다시 2차 함수 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이거 fx가 결론이 뭐야? 이 x가 1보다 같거나 작으면 x제곱 더하기 1 따라갈 거고 1에서 x가 2 사이라면 뭐 등은 다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3x-1이고 얘가 x가 2보다 같거나 크면 다시 x제곱 더하기 1이냐? 이게 되는 거죠. 정답. 그러면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fx dx가 뭐죠? 라고 한다면 0부터 1까지는 x제곱 더하기 1을 따라가시고 1부터 2까지는 3x-1을 따라가시오 라고 설명하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오답률이 75요? 객관식인데? 그러면 얘가 객관식인데 오답률이 75라는 건 얘가 주관식이었으면 오답률은 뭐 하늘을 찔렀겠네요. 그쵸? 최소 90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객관식은 찍어서 맞출 일도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뭐 어려웠던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쉽네라고 하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을까? 간단한 겁니다. 이 식을 줬을 때 이걸 함수의 식을 부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학생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함수의 식을 구해야 되는지 구하지 말아야 될지를 모른다면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보기 때문에 쉽고 다른 선배들은 이걸 모른 채 시험 봐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업해주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을 한번 보신다면 얘는 어때? 라고 했는데 여기도 다항함수 fx야. 그쵸? 다항함수 fx. 식 줘, 안 줘? 안 줘. 근데 초차수도 몰라.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x식이 있는데 여기가 9야. 이거 뭐예요? 수치값 주고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5가 9야. 첫 번째는 뭐예요?
1 넣어주면 0. 그러면 F1-5가 이것 또한 0. 아, 그럼 F1은 5구나. 끝. 두 번째.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당시에 x-1분의 fx. 5 대신에 나는 f1. 그러면 이거 f'1이라는 정의 맞아. 이게 되는 거죠. 요 표현을 하고 빠지란 얘기예요. 야, 요 표현만 하시고 빠져.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gx는 x 곱하기 fx. g'1이 뭐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g'1이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건 g'x야. 식 있으면 연산하고 식 없으면 표현만 하고 빠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x라는 식이 있으면 얘는 연산하고 fx라는 표현이 있으면 표현만 하고 빠지라고. 앞에 거 미분하면 1, fx. 그 다음에 플러스 x 곱하기 f'x. 그래서 g'1은 f1 플러스 f'1 해주고 그 다음에 수치를 입력해서 이 값이 얼마인지 표현하면 빠지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엄청 쉽죠? 이유가 뭐였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다? 함수식이 아니다. 그럼 함수식이 아니면 수치만 딱 구해내고 버리란 얘기예요. 거기에 미련을 가져서 구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함수의 식을 구할 때 몇 가지? 세 가지.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두 번째는 뭐뭐를 ft, 뭐뭐를 gt라 하자는 문장. 세 번째는 x의 관계식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x의 관계식이 있으면 식을 구하는 거고, x의 관계식이 없다면 수치만 확인한 후에 이렇게 표현값만 수치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함수의 식이 없을 때의 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명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짧게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앞에서 살짝 건드리고 넘어갔던 바로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과연 그때 어떻게 함수식을 표현할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다음 강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킬러를 깨기 위한 가장 필수 강좌인 다항함수의 표현법을 배울 거예요. 자, 따라와 보시면 이런 설명할 수 있다. 다항함수 표현법.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인데, 실제로 다항함수 표현법의 목표가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미정계수를 구한다. 현재 여기서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야 그러면 AX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은 미정계수 몇 개일까? 3개예요. 그러면 3차 함수는 어떨까요? 라고 하면 미정계수가 4개예요. 그러면 4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정계수가 5개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미정계수가 5개라고 이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맞죠? 이게 이 미정계수가 많다는 게 뭘 의미냐면, 옆으로 가볼게. 만약에 a 더하기 b가 3이고 a 빼기 b가 1이다? 이거 연립해 주세요 그러면 2a는 4니까 a가 2고 b는 1이야. 이거는 쉬워요. 미정계수 2개짜리 푸는 건. 그런데 만약에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야. 그 다음에 뭐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또는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7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게 모르는 문자가 3개니까 3원, 모르는 문자가 3개면 3원, 차수는 1차 3원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 사실은 고1 때 해봤어요. 그러니까 풀리기는 하는데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거 연립해서 식 뽑고 이거 연립해서 식 뽑고 다시 그 식 2개를 다시 또 연립해야 되고, 그쵸? 그래도 모르는 문자 3개까지는 그래도 감당이 되는데 잘 따라와 보면 얘가 몇 차씩 몇 개야? 모르는 문자가 4개예요. 이거 모르는 문자 몇 개야? 5개라고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야, 모르는 문자가 5개면은 식도 몇 개 나와야 돼? 5개. 그 조건문이 5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에 가나다라는 문장만 가지고는 이 5개의 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한 만들 수 있다 해도 그 다음에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 22번이나 30번에 얘가 나오면 대박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는 알겠는데 마지막에 연산이 안 되네 라는 과정이 너무 많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는데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출제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얘가 속된 말로 하면 변태도 아니야. 막 니들 막 괴롭히면서 막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사실은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딱 어디까지만 하길 원하냐면 요렇게 모르는 문자가 딱 2개 안쪽에서 끝나서 연산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사실은 방법을 배웠지만 실제로 쓰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자습서나 문제집들에 있는 해설지가 전부 다 잘못된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 미정계수의 양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줄일 것이냐. 목표는 미정계수 구하기며 동시에 중요 포인트는, 핵심은 미정계수를 줄여라가 되는 거야. 합법적으로 이 표현법을 통해서 뭐해라? 미정계수의 양을 줄여주세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표현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2차, 3차, 4차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2차 함수라는 틀 안에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2차 함수라는 게 뭐죠? 라고 한다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거 x 빼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잖아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그러면 fx가 뭐다? 이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해도 사실은 3개의 식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3개의 식이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이 식을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겠다는 얘기냐?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fx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아니다, fx를 a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p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세 개가 서로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럼 목적이 다르다는 게 뭐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 다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사실은 이걸 3개씩이나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사실 1번을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2번과 3번을 쓰질 않는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쓸까? 한번 공부해 보자는 얘기인데, 이 식의 의미는요,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함수를 그린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란 뜻이야. 다시 말하면 이 목표는 뭐다? 함수값 이퀄 0을 강조해 줄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함수값 이퀄 0. 그러면 얘의 목표가 뭔데?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f 알파가 0 이렇게 되면 결국 이 표현법은 fx가 함수값 이퀄 0이야? 알파 넣어서 0 되는 식이 뭐야? 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차수를 하나 뽑아낼게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는 바로 1차식 줄이기가 되는 거야. 1차식 줄이기.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보여주는 이 식의 의미는 1차식을 줄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2차 함수는 나는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 x가 2에서 함수값이 0이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함수값 0. 오케이. 그러면 f2는 넣어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식이 하나 나오죠. 근데 미정계수가 몇 개야? 그러면 3개가 나온다는 거야. 미정계수가 몇 개야? 3개. 그럼 앞으로 있을 일은 이런 식으로 식을 2개 더 주겠지만 식을 구한 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뭐다? 연립방정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다.
FE가 0이었어? 그러면 간단하게 상대방이 말하는 게 FE가 0이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fx를 2 넣어서 0 되는 x-2라고 표현해 줄 거야. 그럼 x-2라고 표현해 버리면 차수가 하나 빠지잖아?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차수가 하나 빠지면 1차식. 맞아. 이렇게 표현해 주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가 몇 개로? 2개로 줄어든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함수값 이퀄 0을 많이 줄 거야. 그럼 이유가 뭐야? 차수를 합법적으로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차수가 줄어든다는 건 거꾸로 미정계수량도 그만큼 많이 준다.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줄어드니까 그것에 맞춰 풀어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얘가 바로 원하는 건 함수값 이퀄 0이라는 건 결국 뭘 설명한다? 미정계수량을 합법적으로 하나씩 줄여주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뜻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러면 이 식은 뭘까? 요 식을 한번 잘 보면요. 여기가 얼마야? m이요. 여기가 얼마야? p요. a가 양수면 어떻다? 아래로 볼록인데요. 라고 하면서 a가 양수라면 현재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 될 거야. 그쵸? 그러면 현재 이것은 뭘 설명할 때 쓸 거냐? 바로 꼭지점. 이걸 꼭지점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꼭지점 만들어지죠. 그런데 꼭지점이라고 하면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네, 증가감소가 교차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은 말로 하면은 극값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값? 극값. 또는 우리가 알고는 접한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원할 때 쓰는 거죠. 접선. 여기 접선을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이다, 극값이다 하려면 증가와 감소가 교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하면 바로 이 제곱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합법적으로 몇 차식? 2차식을 제거해 줄 때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극값이기 때문에 설명할 때 뭐가 나오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값 이퀄 0을 줍니다. 그러면서 and 함수값도 하나 줄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f 프라임 알파가 m이 0이다. and 그 다음에 fm은 p다.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렇게 준다면 나는 뭘 설명할 수 있어요? fx가 m에서 이런 상황 발생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x-m의 제곱. 물론 3중근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곱까지 써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식 이렇게. 그러면 이제 n 넣었을 때 얼마 나와? 0 나오겠지? 근데 y값이 p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합법적으로 2차식을 빼내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된다고? 그러면 요거 사용법도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살짝 오른쪽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우리가 fx가 x3승의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4라는 3차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얼마니?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3의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쵸? 여기를 마이너스 9라고 할게. 미안. 요렇게.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하는 순간 3의 x 빼기 3과 x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값은 마이너스 1과 3이 나올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값 알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봤어.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더하기 4니까 13.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오니? 여기가 13, 여기는 4. 그러면 마이너스 1,9가 나오나요?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4. 맞죠? 13, 10.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3, 이게 되는 거죠.
3 넣어주면 27, 27 지워지니까 39,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얘를 갖고 표현해볼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서 뭐 한다? 극값을 가질 거고.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 9라고 적을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거를 요 값으로 표현해 보겠어 라고 한다면 x-3의 제곱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이라는 표현법을 쓰겠어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정말 가능할까? 라고 한다면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바로 직접 나눠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를 곱하는 순간 이렇게 2x제곱 더하기 x가 되고요. 빼버리시면 마이너스 5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4 마이너스 5를 해준다면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 빼주면 9.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5가 되고 나머지가 9가 되는구나. 또한 여기다 항수함수를 쭉 끊으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누구다? 바로 5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갔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굳이 이걸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또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만약 누군가 나한테 fx 선생님 현재 3차 함수야.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오케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fx가 x의 3승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x가 1에서 극대값이 얼마냐면 3을 가져.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뭘 쓰냐면 극값이니까 f'은 0일 거고 f1은 3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살짝 미분해 준다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다. 이렇게 설명이 하면서 첫 번째는 f'1이 0이라며 그럼 1 넣어주면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겠네. 오케이. 식 하나. 둘. f1은 얼마라고? 그러면 1 더하기 여기가 같은 3이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나온다? 3 이런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뭐 하겠어요? 연립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본질이 이거라며 그러면 나는 한 번에 그냥 x-1의 제곱이다. 1에서 극값이면 중근을 갖고 여기다가 네모 플러스 3 해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최고차 계수가 1이라며 그럼 나 여기다가 x 플러스 a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정계수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그럼 미정계수 하나라는 것은 이거 연립 방식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만 하나만 더 주면 나 a 값 구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항함수 표현법을 배우면 합법적으로 미정계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기본적인 이 다항함수 표현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과제를 끌어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킬러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합법적으로 2차식을 줄여야 한다. 이 과정의 목표는 뭐다? 바로 2차식 줄이기다. 이게 된 거야. 나의 목적은 2차식을 줄이는 거다. 목표는 2차식 줄이기가 된다. 와, 그러니까 한 번에 1차식 줄이고 싶으면 함수값 이퀄 0 내놔. 이게 되는 거고요. 1차식을 줄이고 싶으면 함수값 이퀄 0을 내놓으시고, 2차식을 줄이고 싶으면 미분값 이퀄 0을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1번 문제는 1번식은 필요 없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어정쩡하죠. 그럼 얘는 언제 쓸 거야? 라고 하면 함수값도 0이 아니고 동시에 미분값도 0이 아닐 때 쓸 거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함수값 이퀄 0은 2번 거고요.
미분값 이퀄 0은 3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쓸 거냐? 그러면 함수값도 미분값도 0이 아니면 그때 쓸게. 에이, 그러면 1번씩 갖다 버리라고 그래. 아니죠. 그래서 실제 킬러는 오히려 2번, 3번보다는 1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가 오래 걸려? 야, 네가 지금 불만사항이 뭐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어떤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연립방정식 풀 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거꾸로 설명해 줄게. 너 그러면 연립방정식만 안 하면 되겠네? 연립방정식 안 하고 문제 풀게 하면 되겠니? 그 정도면 좋겠어요. 좋아,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는 게 심화 과정이 나옵니다. 다항함수 표현법 심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y값 일치가 되는 거예요. y값이 일치하는 경우. 이게 뭐죠?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뭐 한다? f알파가 p, f베타가 p, f감마가 p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이죠. 함수값 이퀄 0은 아니잖아. 근데 여기를 보니까 전부 어때? y값이 똑같아요.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fx가 뭐지? 라고 하면 얘를 0만 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알파, x-베타, x-감마 곱하기 네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 넣어주면 어차피 다 0 나오잖아. 거기다가 p를 더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래버리면 싹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했던 거랑 함수값 이퀄 0이랑 큰 차이가 없네? 맞아요.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럼 x값 일치도 있단 말이냐? 예, 요번에 힌트는 x값을 드릴게요. 그래서 fm은 얼마 나온다? 알파. fn은 f'm은 베타. 또는 이제 f 더블 프라임, 이 두 번 미분한 설정을 주겠다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가 같지 하면, x가 같은데, 이게 되는 거야. 이런 망했다. 함수값도 0이 아니고 미분값도 0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아까 이제 뭐였어요? 연립방정식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 안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값이 톡톡톡 미정에 떨어뜨리면 되겠네. 예, 바로 fx를 m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예를 들어서야 그러면 이거 나 이렇게 설명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m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건 뭔데? 이거 첫 번째, 만약에 너 fm이 얼마라고 했어? 알파요.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봐. 그러면 m 넣어주면 쓱쓱쓱. 얘는 d. 그래, d가 알파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m은 얼마라고? 베타. 그러면 이거 f'x 구해봐. 미분하면 3a의 x-m의 제곱 플러스 2b의 x-m 더하기 c. 그러면 f'm이라고 하면 쓱쓱. 바로 C가 바로 베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나중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는 그러면 나중에 얘는 무조건 B겠네 하는데 아니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F''X는 6A의 X-M 플러스 2B이기 때문에 F''베타 M은 얼마 나온다? 바로 지워지면서 2B가 감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예측하면서 값을 구해서는 안 되고요. 순차적으로 하나 식을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로 이런 옵션들이 등장한다. 제일 중요한 건 2차 함수를 하나의 예로 들어준 것 뿐이지 사실은 모든 다항함수를 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이 0이 아니거나 미분값이 0일 때, 그래서 킬러 문제로서 이 빨간색 두 개의 내용이 적용되니까 이런 표현까지 꼭 알아두시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바로 함수값 이퀄 0 또는 미분값 이퀄 0의 데이터를 줬을 때 합법적으로 차수를 1차식이나 2차식을 줄임으로써 뭐 하자는 얘기야? 남은 미정계수형을 합법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 다음 설명도 이어나갈 테니까 요거 꼭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 11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거기다가 의미와 중요 포인트들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보면 예문들 나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현재 이 문제를 풀 때 어떡하지요? 라고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무조건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돼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예요. 그럼 보세요. 함수의식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앞에 최고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잖아요. 2차 함수. 아, 그러면 내가 이거 함수식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에서 변형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뭘 주냐에 따라서. 잘 봐. 여기는 x가 a로 갈 때 현재 fx 더하기 x-a분의 fx-x-a가 5분의 3이 돼. 즉 정의역을 알고 있어. 이거 뭐야? 연산해줘. 이게 뜻이에요. 근데 뭐 fx를 뭐 알아야지 입력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결정적인 게 바로 이 단어예요. 현재 방정식 fx 이퀄 0의 두근을 x가 알파 베타라고 하자. 즉 f알파가 0이고 f베타도 0이다 이란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함수값 이퀄 0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fx를 x-알파와 x-베타의 곱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게 현재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살짝 화면 글씨가 다녔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네요. 아, 그러면 현재 이 문제를 따라가 보면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알파, x-베타 플러스 x-a 그 다음에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a야. 그런데 이게 5분의 3이래. 만약 생각해봐. 첫 번째로 a를 넣었어. 그럼 0, 나오네. 그러니까 a-알파, a-베타분의 a-알파, a-베타란 말이야. 만약 0이 아니면 약분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1인데 얘는 5분의 3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약분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가 알파거나 A가 베타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현재 모르는 문자가 A, 알파, 베타 3개가 나왔어. A,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를 A로 바꾸나 베타를 B로 바꾸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문제를 보면 맨 마지막 구하는 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다시 말하면 A가 필요 없어. 아, 그러면 나는 이때 하나 골라. A를 알파로 바꾸거나 A를 베타로 바꾸면 되겠구나. 뭘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A를 알파라면 설명했어요. 그렇다면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알파, X-베타분의 X-알파, X-베타고 이 뒤에 나올 식도 A도 알파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현재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당시에 x-알파로 뽑아준다면 여기는 x-베타 플러스 1 나올 거고 x-알파를 뽑아준다면 여기는 x 빼기 베타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요. 넣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5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째로 올라가니까 5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는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과 같고요. 그러면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8이기 때문에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5다, 간단하게 4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A가 알파가 아니고 A가 베타일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이 식 똑같이 흘러가는데 여기 다 베타로 바꿔야겠죠.
그럼 여기가 뭐 나오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 나올 거야. 즉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러니까 A를 알파로 바꾸냐 A를 베타로 바꾸냐에 따라서 값이 맨 마지막에 4나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을 하나로 뭉치는 방법은 뭐다? 절대값.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 어렵지 않게 정답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선생님 여기서 그래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안 그렸죠? 왜 안 그렸어요? 상대방이 주는 식 자체가 이렇게 정의역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나보고 연산하십시오 라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식만 갖고 문제를 풀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의 최소값이 뭐야? 잘 들으세요. 모든 n차 함수 fx. 자, 이 문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꼭 기록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코멘트를 남깁시다. 모든 n차 함수 fx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함수가 몇 개야? 한 개가 아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첫 번째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다? 그러면은 2개 이상이다. 함수의 개수가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fx는 뭐뭐뭐뭐일 수도 있고 또는 fx가 또 뭐뭐뭐뭐일 수도 있고 또는 fx가 뭐뭐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해서 2개 이상이 나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함수의 개수는 한 가지인데 and 뭐다? 미정계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게 제한 범위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fx의 식을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x의 3승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면서 a가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로 잘 나오는 문구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 모든 n차 함수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식의 경우가 정리하다 보면 식이 딱 떨어지되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은 한 가지인데 미정계수가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항상 느끼시고 그걸 준비하고 구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살짝 한번 지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f2의 최소값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조건을 따라가 보니 가에서는 최고참 계수가 1이래. 그러면 나는 일단 이렇게 꼴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상대방의 설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곱이라든지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 F0하고 F'0이 같대요. 이거 뭐예요? 정의역 알고 있죠? X값 알고 있죠? 예, X값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연산이네. 맞아요.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니까 순차적으로 넣어주세요. 0 넣어주시면 C, F'0은 B. 아, 이렇게? 예. 그러면 fx는 x의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대신에 b를 쓰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정계수가 또 하나가 줄어든 거야. 자, 다가 들어왔어요. 현재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 전범위에서 fx가 f'x보다 같거나 커야 돼. 자, 나에서는 x값 줘서 연산하십시오. 다에서는 뭐예요? 부등식 주는데 x값 모르죠? 그림 그리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x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였고 미분함수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였으니까 이거 지워지면서 x의 3승 더하기 a 빼기 3의 x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a 값. 얘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보기 좋겠지만 공통인수가 x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건 x의 제곱에 a-3의 x값 플러스 b-2a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할 만큼 했어. 자, 그림을 그려줘 하는데 항상 이 부등식은요. 부등식이 뜨잖아. 그러면 항상 범위값을 먼저 그려주세요.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커. 그런데 이 3차 함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건 여기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요. 제가 글쎄 x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저 여기 지나야 돼요. 이게 뜻인 거야. 그러면 플러스 x 함수이면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 지나는데 밑에서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그럼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가야겠지.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잖아. 아, 그러면 바로 여기서 중근을 갖겠구나. 예스. 그래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가 중근을 갖게 해줘. 나 없는데 x?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얘가 바로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바로 얼마다? 2a가 되겠구나. 그럼 얘가 싹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앞에 걸 정리해 주니까 나 x의 제곱에 x 플러스 a-3이 되면서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의 근이 뭐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의 a 빼기 3이겠네 라고 하는 거야. 예. 그렇다면 마이너스의 a 빼기 3이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같은 것까지 허용. 그러면 a 빼기 3이라는 건 1보다 같거나 크고 a가 4보다 같거나 크겠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무리해 보니까 fx가 뭐야? x 3승 ax의 제곱 b 대신에는 2a 썼으니까 2ax 플러스 2a네. 단 a가 4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목적인 거야. 식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식은 하나지만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정계수 범위 가져와.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F2에 관한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해달라 했죠. 그러면 8, 4A, 4A, 2A. 그러면 이거 결국 10A 더하기 8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40. 8 더해주면 결국 이거 48보다 같거나 크잖아.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최소값 48.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뭔다? 함수의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학생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야.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도 보시면 이게 뭘까? 2차 함수 fx가 라는 게 떴어요. 2차 함수 fx가. 그럼 이거 뭐야? 식 만들어야지. f0은 0이래. 끝났네. fx가 f0이 0이면 fx는 x 곱하기 뭐?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ax 더하기 b라고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뭐래? 가에서 0부터 2까지는 절대값 fx가 이거 마이너스의 0부터 2까지의 fx dx와 같으며 이거 4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절대값을 풀었더니 어라? 이게 되는 거죠. 절대값을 풀었더니 음수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0이고 여기가 2라면 적어도 fx가 여기 정도는 있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걸 또 한번 마이너스를 살짝 정리한다면 0부터 2까지 fx dx란 마이너스 4겠구나. 이게 뭐예요? 나중에 연산해 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나도 봤어. 나에서 뭐래? 2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를 했는데 글쎄 이게 그냥 2부터 3까지 fx dx와 같더라고요. 이게 뭐야? 쉽게 말하면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절대값을 풀었더니 부호가 플러스야. 그러면 나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냐? 예.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뭔 뜻이야? 0, 2, 3 잡아주면 나는 여기 영역 지나가고 여기 영역 지나갈 거야. 참고로 나 여기다, 나 여기도 지난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러면 이게 뭐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러면 fx는 뭐다? 최고차 계수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AX의 X-2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하면 돼? A 값만 구하면 되지? 예. 넣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0부터 2까지에 A 뽑아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이걸 적분했던 값이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A 곱하기 3분의 1의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한다면 이렇게 되겠네. 자, 1을 한번 넣어보자. 얼마 나오니? 3분의 8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4. 그러면 A는 얼마? 3.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뭔데? 라고 한다면 3x의 x-2. 그러면 f5가 뭔데? f5는 15 곱하기 얼마 나온다? 3. 정답 45. 자,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해주면 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네? 맞아요.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먼저 선정해야 될 것은 함수식을 만들 거냐, 만들지 않을 거냐. 이거를 빨리 결정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함수식이 없을 때는 뭐 해라? 만들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시고, 함수식을 만든다면 다항함수의 표현법을 익혀서 어떤 힌트를 받음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이걸 꼭 정해주는 습관을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강의 강의는 딱 여기까지 정리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강에서 뵙겠습니다.